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오파이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탐구한 것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바이오파이썬과 바이러스를 분석하는 데 사용한 도구, 지시 비율, 웹로그, 그리고 다양한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제를 하지 못하고 수주에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입자입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계통의 바이러스로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르게 스파이크의 변이가 생겼습니다. 또 외피에 쌓이는 RNA 바이러스는 80에서 220ml이고 인수공통 감염병이라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질병이 전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RNA 바이러스 중 가장 큰 유전체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연기 사회가 비교했을 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79%,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51.8% 일치했고 박제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약 88% 정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복기는 약 5일이며 노출된 지 3일에서 7일 후에 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합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모색하기 위해서 바이오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했습니다. 바이오 파이썬은 분자 생물학 계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한 파이썬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입니다. 데이터에서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는 파식이라는 작업이 가능하여 생물 정보 중 필요한 부분을 가져오는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유전체 데이터에서 파싱하여 가져온 서열 데이터를 파이썬의 문자열에 매우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바이오 파이썬 라이브러리 이외에 사용한 프로그램 및 도구입니다. 먼저 NCBI에서 여러 사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연기 서열을 파스타 파일로 불러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아나콘다에서 바이오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고 주피터 코딩 환경에서 필요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이러스 연기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특히 연기설의 질시 비율은 매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질시 비율이란 연기설에서 구아민과 사이토신이 차지하는 정도의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 질시 비율이 높을수록 더 안정적인 연기설을 가진 것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이것은 연기설의 수소결합에 의한 것인데 아데닌과 유라실, 즉 AU 연기쌍은 두 개의 수소결합에 의해 유지되는 반면 질시 연기쌍은 세 개의 수소결합에 의해 유지됩니다. 더 많은 수소 결합에 의해 유지되는 지시 염기쌍이 더 단단한 결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이오 파이썬 코드를 통해 여러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염기 서열의 지시 비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네, 염기 서열의 지시 비율은 42% 정도로 비슷했고 그 중에서도 드로소필라 멜라노가스터 스트레인 NC 359의 지시 비율이 42.74%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내 변이 바이러스 염기 서열을 비교한 웹로그입니다.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염기 서열을 사용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염기 서열의 연기의 번호를 매겨서 다음 순서에 오는 염기를 모두 세어 그 비율을 알파벳의 크기로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그래프에서는 370번째 염기에 사이토신이 오는 염기 서열이 가장 많아서 알파벳 C의 크기가 가장 큽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하면 여러 개의 변이 바이러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염기를 파악할 수 있고 이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염기 서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염기를 공격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면 모든 변이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을 단계별로 억제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이 치료제가 개발 가능한 이유는 각 바이러스마다 증식 과정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증식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바이러스가 세포면에 달라붙은 뒤 숙주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숙주 세포 내부로 침입하면 바이러스 유전체가 방출되고 이는 숙주 세포 내부에서 기존에 작동하고 있던 숙주 세포의 유전자 발현 과정에 끼어들어서 자신 유전체가 전사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숙주의 리보솜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구성체를 형성하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복제된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 밖으로 나와서 증식하게 됩니다. 항바이러스제는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세포가 처음부터 합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전 물질 합성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단백질 제작을 방해하는 것이고 네 번째 방법은 세포 내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개발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첫 번째 방식은 유전자 복제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렘데시비르는 바이러스 분자 구조 중 하나를 바꿔 바이러스를 속이는 방식으로 바이러스의 유전자 복제를 방해합니다. 몰루피라비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대사 반응을 거쳐서 ACTP가 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RNA에 정상적인 사이티딘 대신 들어감으로써 바이러스의 유전자 복제 과정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바이러스의 침투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치료제로는 나파모스타트, 피라맥스, CTP59이 있습니다. 나파모사, 나파모스타트는 본래 췌장암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지만 2020년 초에 위 약품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의 세포 침투 과정에 관여하는 막횡단 세린 단백질 분해 효소를 표적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 코로나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화항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화항체는 감염력을 가진 병원체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병원체에 결합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는 항체입니다. 다른 치료법에 비해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편이고 변이에 강한 중화항체를 만들어내면 모든 변이 바이러스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화항체를 이용한 치료제는 에트세비맙, 반하니비맙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컴퓨터 언어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저도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램을 짜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관심 있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